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의약품 개발의 시작인 TPP와 QTP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부에서는 TPP 소개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TPP와 QTPP의 예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PP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들을 통해 어떤 주장을 어떻게 기술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TPP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TPP는 WHO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번역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방식, 부작용, 목표 대상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으로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서 옆에 써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QTPP 각 요소에 대해 이상적 수준과 최소 충분 수준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WHO의 코로나 백신 TPP에 대한 각 요소의 가이드이며 주장입니다. 이 TPP는 유니세프에서 확열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작성된 TPP이므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상적 수준과 최소 충분 수준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유니세프의 TPP인데요. WHO의 코로나 백신 TPP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TPP의 내용이 약과 함께 제공되는 인서트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TPP를 선정하는 것이 인서트지의 작성에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TPP의 17개 항목이 모두 인서트지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TPP 선정을 하는 것의 의의는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걷다 보니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지를 정하고 걸어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QBD의 철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 목표 제품 프로필 QTPP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고려하여 원하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적으로 달성될 의약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예상 요약입니다. QTPP는 QBD 접근 방식의 필수 요소이며 의약품 설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QTPP를 선정할 때 만드는 의약품이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만족시키도록 그 의약품의 품질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만족하는 그 의약품의 특성에 대한 주장이 QTPP이며 이 주장이 잘 선정되어야 개발 방향이 올바르게 되고 좋은 의약품이 개발됩니다. QTPP가 TPP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TPP와 비교하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QTPP의 목적도 TPP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TPP 역시 규제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TPP는 결과가 인서트지로 가는데 QTPP는 결과가 CTD로 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QTPP에서 의약품 개발의 목표는 환자에 대한 안전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약품의 품질로 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TPP의 특성을 보면 QTPP는 의약품 개발사가 작성을 하고 QTPP가 CTD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이것을 보고 의약품 허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QTPP가 나오기 전까지 의약품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필요에 따라 처음에 선정한 QTPP 내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QTPP를 통해 개발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목표로 이어지도록 의약품 개발 활동이 이어집니다. QTPP의 장점으로는 규제기관이 NDA나 BLA 문서에서 요구하는 QTPP를 회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FDA에서는 QTPP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 등 QBD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을 요구하는 곳에서도 QTPP는 사실상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TPP와 마찬가지로 QTPP도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는 개념입니다. QTPP의 목표는 환자에 대한 안전과 유효성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목표는 품질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목표에 만족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의 기준 또는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품질에 대한 기준 또는 가이드를 만족시키는 의약품의 물리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CQA라고 합니다. CQA라는 특성을 가진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물질 특성 공정 변수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도출이 되고, 이들의 관계에서 디자인 스페이스가 또 도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의 운전 범위가 얻어지고, 어디에서 IPC를 할지, 제품 시험으로는 무엇을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할지 등의 관리 전략이 도출됩니다. 이것이 의약품 개발입니다. 이 모든 것이 QTPP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QTPP는 CTD 모듈 3에서 3.2.P.2. 개발 경위, Pharmaceutical Development에 쓰거나 3.2.P.2. 완제의약품에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표로 작성합니다. QTPP의 구성, 즉 의약품 품질에 대한 주장은 이런 요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알아두면 QTPP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QTPP를 작성할 때도 시간이 절약되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QTPP의 구성은 의도된 임상적 용도, 투여 경로, 배형, 전달 시스템, 함량, 용기, 포장, 개발 대상 의약품 제형과 관련된 활성 성분의 방출 또는 전달과 약동학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 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의약품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이 QTPP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근거 또는 justification은 QTPP표에 작성하기도 하고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 제네릭일 경우에는 각 QTPP 요소들의 근거에 오리지널 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씁니다. 신약일 경우에는 그 나름의 근거를 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QTPP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사실상 QTPP의 근거는 의약품 개발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약품 개발이 잘 되었다면 근거를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QTPP에 근거를 명시하던 하지 않던 그 회사는 QTPP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QTPP의 요소는 회사마다, 제품마다 다르게 됩니다. QTPP를 잘 선정하면 규제기관에서도 허가 서류 검토 시 다시 물어보거나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QTPP로부터 시작되는 의약품 개발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QTPP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AMAP이라는 예시 모델의 QTPP입니다. 맵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여기 QTPP는 한 개의 표로 작성되었고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구성은 제품 특성과 타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요소와 타깃을 보면 제형은 일회용 액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단백 농도로 500mg, 투여량은 kg당 10mg, 농도는 25mg/ml, 투여 경로는 정맥 주사고 동결 건조 제품인가 봅니다. 점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용기도 바이알 고무막에 대해 있고 유효기간과 보관 조건은 냉장으로 2년이고 불순물과 유효물질에 대해서도 있는데 딱 숫자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CQA로 이어지면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약전 기준은 주사제니까 성상이물 불용성 밀입자 같은 거고요. 이 기준은 약전에 나오는 거니까 뭐 그거에 따르면 되고 또 응집, 방화, HCP에 대해서는 숫자로 기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과도 일치합니다. QTPP에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구체적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구체적으로 넣은 것은 뒤에 다른 예시에 나옵니다. 이것은 ABEX라는 예시 모델의 QTPP입니다. BEX는 백신을 말합니다. 앞에서 본 AMAP과 비슷합니다. 제형은 1회용 동결 건조입니다. 수요 경로는 근육 주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QTPP 표에는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이 없습니다. 대신에 2차 포장과 운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듯 각 회사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QTPP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에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이 없다고 의약품 개발에서 완제 의약품 품질 특성을 빼뜨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료는 QBD 예시 모델 중에서 IR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의 QTPP입니다. 이 약은 아세트립탄정이고 합성의약품이며 정제이고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을 보면 대부분이 이퀴발런스라고 나옵니다. 이 예시 모델의 특징은 FDA가 공개한 자료이며 CTD 모듈 3 퀄리티에서 3.2.P.2 의약품 개발 항해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합성의약품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예시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완제의약품의 품질 특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CQA와 같은 규격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QBD 예시 모델 중에서 MR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의 QTPP입니다. 이 약은 합성의약품이고 정제이고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을 보면 대부분이 이퀴발런스라고 나옵니다. 이 예시 모델의 특징은 FDA가 공개한 자료이고 CTD 3.2.P.2 의약품 개발 항해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합성의약품 쪽에서는 IR 모델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예시 모델입니다. IR 모델과의 차이점은 IR 모델은 속방정에 대한 것이고 MR은 원료 물질이 속방정과 서방정의 특성을 함께 갖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쿠라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MHLW에서 공개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제네릭이며 필름 코팅정에 대한 것이고 이 예시 모델은 CTD의 모듈 2 퀄리티 오버롤 서머리와 모듈 3 퀄리티의 3.2.P.2 의약품 개발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쿠라 블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일본 MHLW에서 공개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제네릭이며 필름 코팅정에 대한 것이고 CTD의 모듈 2 퀄리티 오버롤 서머리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타겟에 관련한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시 모델의 특징인데요. QTPP 요소에 관련된
QA를 올려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함량과 제형에서 타겟은 필름 코팅정이고 프로노스 20mg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QA, 즉 품질 특성으로 성상 확인, 제재균일성 어세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공개한 K복합 점안제의 QTPP입니다. 이것도 제네릭입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타당성 설정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QTPP 관련 품질 특성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K복합 점안제의 QTPP입니다. 이어서 계속 K복합 점안제의 QTPP입니다. 여기에서는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이 규격까지 나온 경우입니다. 보통 제네릭이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약과 동일해야 하니까요. 이어서 계속 K복합 점안제의 QTPP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QTPP의 예시를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표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QTPP 요소에 대한 근거가 작성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품질 특성도 언급한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QTPP의 양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조금 더 읽어보면 내용의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모델의 QTPP이지만 실제 제약회사에서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QTPP의 형식과 내용이 이 예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시 모델의 여러 경우가 실제로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QTPP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TPP와 QTPP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예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예시를 많이 보시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TPP와 QTPP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